투자의 시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, 승률 높은 전략을 프로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주제 보시죠. 미국 점령하는 K-뷰티 본격 인기 확대. 아마존이 처음으로 어떤 한 국가의 한 섹터에 대해서 뭔가 컨퍼런스를 했다라는 이슈로 화장품주가 반기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핫해졌던 시즌이 있었습니다. 이후에는 좀 조정도 나오고 중국 시장 그 소비 부진에 대해서 우려도 오늘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번 주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는데요. K-뷰티가 점령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또 미국 이런 지역별 차별화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OEM, ODM 업체에서까지도 좀 큰 주가의 하락으로 야기가 될 정도면 상당히 지역별 차별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이제 자회사죠. 코스알엑스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엄청나게 또 잘 팔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높지만 이렇게 미국 모멘텀이 터지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아마존 이 프라임데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존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브리핑을 한번 하고 이제 개설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도대체 잘 팔리길래 이렇게 아마존이 와서 직접 브리핑까지 할까라는 얘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넘버를 좀 체크를 해보면 작년에 이제 또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. 애초에 우리나라 지금 상품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6일에서 17일 동안 진행됐었던 이 프라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마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1에서 5위가 우리나라가 좀 싹쓸이를 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,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알엑스죠. 거기에 달팽이 에센스가 뭐 엄청나게 좀 핫했고, 그다음에 엔코스의 콜라겐 마스크,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립밤.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쪽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, 뭐 TNL 패치 상품 뭐 이런 등등등 부분으로 좋았고요. 또 리들샷 같은 경우 얼굴 세럼 부분에서는 또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뭐 VT 같은 종목군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6%대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장중에는 8%대까지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우리나라 제품이 상위 이제 50개 중에서 14개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위력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침투율 자체가 상당히 아직 적은 상황이고요.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영 데이 되면 정말 올리브영이 막 가득가득 찰 정도로 많은 인파가 쏠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격적인 괴리는 굉장히 큽니다. 현지 제품과 우리나라 수출돼서 들어간 제품 가격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여전히 현저하게 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소위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 오프라인 규모의 한 70% 정도는 지금 무주공산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침투율을 하기가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, 그리고 아마존을 필두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? 여러 플랫폼에서 우리에서도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대한 이런 점령 이슈가 좀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상위 매출 50위 가운데서 14개나 차지를 했다는 점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7월에 매출이 나오니까요. 이 부분이 또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말씀해 주신 그 인기 있는 브랜드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게 아누아라는 게 있어서 지금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 괜찮은 제품이 딱 나오네요. 어성초 선크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. 여러 토너들도 나오고 있는데
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. 이런 게 좀 매력이지 않나, 미국에서도 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K-뷰티 인기 확대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연말까지 더 좀 흥행했으면 좋겠는데 현황 짚어주시죠. 네, 저는 뭐 추가적으로 이벤트는 계속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지역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기초나 색조 모두 다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상반기 수출액 역대 뭐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넘버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색조나 기초 같은 그런 넘버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요번에 나왔던 잠정치의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또 이제 2, 3거래일 정도 뒤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중간 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화장품 쪽에서 지금 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나 이제 미국과 일본 지역에서의 좀 큰 폭의 성장은 나타날 수 있고요. 중국은 좀 논외로 치겠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중국의 소비 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고, 중국 지역 쪽에서의 이런 화장품 전체 판매량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런 영향들에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나오니까 이제 OEM 기업, OEM, ODM 기업인 코스맥스가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번에 화장품 붐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코스RX를 인수를 하면서 북미의 모멘텀이 터졌기 때문에 뭐 일부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이 움직였었던 거지, 만약에 그러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철저하게 소외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한 전례 같은 경우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, 인그로드랩,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뭐 북미 지역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과 또 중국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의 차트를 딱 띄워놓고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북미발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은 23년 1분기부터 계속적인 주가의 우상향이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기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대신에 단기적인 변동수는 언제든지 좀 연두를 해두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금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2785선까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소매 판매 쪽에서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엘프 뷰티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또 일각의 해석들이 좀 다릅니다. 저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저가가 또 많이 침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이던스는 높게 나왔지만 엘프 뷰티에 대한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엘프 뷰티에 대한 주가 하락을 우리나라 화장품의 약진으로 또 이해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센티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수출 지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건 우리나라 컨텐츠와 또 이제 엔터들의 이런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네. 뭐 주가 추이는 사실 좋지 않아요. 컨텐츠도 그렇고 네네. 엔터도 주가 추이는 좋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이런 대리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BTS가 띄운 불닭볶음면, 정말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에 마지막에 엄청난 축포를 터뜨리면서 음식료주가 화장품주와 함께 지난 5월, 6월, 7월 사실 시장이 좀 그리 녹록지 않았는데 상승 네. 추세를 강하게 보였었던 쪽이 이런 K소비재고, 앞서서 음식료 쪽에서도 B2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. 근데 화장품주도 최근에 B2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앞으로 화장품주에 있어서 어떤 일정과 변수들이 있는지까지 수급과 변수까지 체크를 해볼까요?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은 당연히 이제 강세장에서는 신용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신용에 대한 잔고가 지금 2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양식품을 좀 예로 들어보면은 물론 뭐 실적이나 넘버나 PR 수준으로 봤을 때 뭐 엄청 비싸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, 그 또 이제 그 시장 자체만의 좀 성장 포인트들이 있잖아요. 그 성장 퍼센트가 사실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이제 좀 투매성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주가가 빠르게 꼬꾸라지면서 지지 없이 주가가 많이 눌릴 때는 당연히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화장품에서도 무조건 그런 게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
어쨌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넘버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. 그러니까 사실상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을 필두로 이제 뭐 지역적인 이런 확대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, 먹는 부분에서 이거 박리담의 또 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. 좀 침투율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과는 조금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본격적인 화장품 또 성수기에 진입이 들어간다라는 점, 또 이제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선케어 부분에 대한 활약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, 이게 뭐 휴잭맨 이거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유명한 배우가 좀 피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초라든지 이런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전 수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조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, 근데 사실상 꺾인다라고 한다면 꺾일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. 왜냐면 화장품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바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꺾이는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, 지금은 SNS를 필두로 계속적인 홍보가 나타나고 있고, 또 틱톡발 이런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화장품 산업군들이 죽어나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역별에 대한 차별화는 있겠지만 북미 지역이 지금 70%가 넘는 이런 수출 데이터가 갱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연속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북미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뜨거웠던 화장품주 접근 가능할지 어떤 종목 보실까요?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 토픽은 지금 VT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니드샷으로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일단 전체 매출의 56% 이상이 리드샷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고, 요번에 수출 지역이 좋아진 게 미국과 일본인데 지금 양쪽 모두 다 모멘텀이 터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다 이제 최근에는 국내에 이런 올리브영에도 많이 입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샷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충분히 이전 직전 고점까지는 이런 프라임 관련된 이벤트로 충분히 좀 말아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OEM 쪽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단연 대장인데 지금 약간 좀 기울기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20선이 좀 강하게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20선과 지금 이전에 좀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대가 77,000원이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8만원에서 77,000원 라인을 지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해당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OEM, ODM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자회사 인그로드랩을 통과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ODM 쪽에서 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,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좋게 나와서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과 최대 실적 갱신을 계속 외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. 사실상 가장 후순위로 좀 두고 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비중에 대한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가장 또 성과가 잘 나왔다는 부분, 코스알엑스에서의 대박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은 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특히 VT가 미국에서 핫 데뷔를 한 거군요. 지금 아직 매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2%에 불과한데. 맞습니다. 네, 아까 시간산 생략해 주셨지만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리들샷이 세럼 부문의 3위를 기록하면서 네. 이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성장성 예상을 해주셨고요.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많은 그 OEM 화장품 쪽에 이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지선 잘 지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모레퍼시픽까지 관심주였네요.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.